반갑습니다. 자, 위너수학입니다. 2022학년 1학년 2학기 고등수학 교육과정 소개. 오늘은 수학하. 자, 1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자, 1단원은 집합과 명제, 2단원은 함수, 3단원은 순열과 조합. 그래서 이게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내용과 이 단원들과 비교를 해보면 얘들은 집합과 명제, 그 다음에 함수 별 상관없겠죠. 함수랑 순열과 조합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단원들은 아니에요. 연관되는 단원들은 아니고 이 각각 단원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지. 자, 그럼 1단원 집합과 명제부터 살펴봅시다. 집합과 명제, 소단원 3개. 자,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의 연산, 그 다음 명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합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이 집합에는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올 거야. 새로운 용어와 그 다음에 기호, 그지? 다양한 기호가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기호가 어떤 개념의 기호인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지 우리가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명제라는 요 단어, 물론 이제 요 집합과 명제는 연관이 있어요. 집합 다음에 이제 명제가 나오기 때문에 명제의 거의 한 70~80%가 집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명제.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증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 증명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실을, 어떤 이론을 우리가 정확한 개념으로 증명하는 것.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로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서술형 문제로.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는 따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정리를 다 해줄 겁니다. 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 사직요고. 자, 사직요고 문제였네. 자, 서술형 1번 문제였어요. 자, 두 집합. 자, 우리가 아직 이제 이론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라든지 요런 기호들이 잘 모르겠죠. 근데 선생님이 그냥 설명 대충 하고 넘길 테니까 본 수업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A라고 하는 집합.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 A 이렇게 씁니다. 집합을 표현할 때. 자, 안에 들어있는 게 -1, A-1, 5. 자, 요걸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원소를 3개 가지고 있는 집합 A. 그 다음에 여기는 5, 9, B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요 3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 B가 있대. 자, B가 있는데 여기에 요런 기호가 있대. 요런 기호. 자, 요 기호는 뭐냐면, 자, 이게 부분 집합 기호인데 A가 B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B라고 하는 집합이 A를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반대로 B가 A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이번에는 B를 포함한다는 의미거든. 그지? 그러면 자, 여기서 B가 A를 포함하니까 B 안에 A가 들어있다는 이런 표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A가 어떻게 돼? B를 포함한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요 두 가지를 만족을 한다는 얘기니까, 자,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포함하는 관계지. 그럼 이건 결국은 뭘 뜻하는 거냐면 A랑 B가 서로 같다는 거야. 집합 A랑 B. 왜? 나랑 너 같으니까 내가 너를 포함할 수 있고 너가 나를 포함할 수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A랑 B가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합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좀 전에 들고 있는 원소들이 있었지. 그 원소들이 서로 같다는 거야. 원소들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A 집합 안에 -2라고 하는 원소가 있죠. 그럼 분명 반드시 B 집합 안에도 -1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 있는 B 플러스 3, 이게 뭐가 돼야 돼? B 플러스 3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 넘어가면 B 값이 나오네. B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지? 그 다음, 자, 이번에는 B 집합 안에 요 9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반드시 A 집합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 9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A-1이 있네. 그럼 결국 A-1이 뭐란 얘기야? 9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1 넘어가면 A는 얼마가 돼요? A는 10이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지? B-A를 물어봤네. 그럼 B-A는 -4에서 10을 빼달라. 정답은 얼마? -14. 요렇게 -14.
자, 기호만 정확하게 알면, 자,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자, 사직요고. 자, 1학년 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자, 이제 1학년 이제 마무리하면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죠. 자, 수학여행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답니다. 자, 152명 학생이 제주도를 선택하였고, 선생님은 아직 제주도를 못 가봤는데, 자, 올해는 꼭 갈 겁니다. 자, 117명 학생은 서울을 선택하였대. 제주도와 서울을 모두 선택한 학생이 X명일 때, 이 X명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집합을 이제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림으로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벤 다이그램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전체를 U라고 표현하거든. 그럼 요 안에 자, 요 안에 요 사직여고 1학년 학생 209명을 넣을 거야. 여기다가 209명. 자, 209명이 요 안에 공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수학여행에 대한 설문조사 하였고, 자, 152명이 어디였어? 제주도. 그러면 이만큼을, 자, 나는 제주도야. 제주도. 요 안에 몇 명이 들어있는 셈이야? 152명. 자, 152명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도 있었죠. 서울. 그러면 서울은 요렇게 셈이 그릴게. 서울. 자, 서울. 자, 서울은 몇 명이었지? 117명이었죠. 117명. 요렇게. 그러면 어디가 생겨? 요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잖아. 요 겹쳐지는 부분이. 그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생겨야 될 거야. 그 이유는 설명해 줄 테니까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일단은 의미를 파악해 보자.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 어떤 학생이야? 난 제주도도 선택을 했고 서울도 선택. 두 군데 모두 선택한 학생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말하는 누구? 제주도와 서울을 모두 선택한 학생이니까 여기가 X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요 X명에 대한 최대값과 모음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셔가지고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러면 이상한 게 하나 있단 말이야, 이상한 게. 제주도가 분명 152명. 자, 서울은 117명. 그러면, 얘들아, 152명과 117명을 한번 더 해볼까? 더하면 얼마나 옵니까? 자, 269명이 나오잖아. 근데 이 이론상으로는 269명이 되면 안 되거든. 왜? 지금 이 사직여고 1학년 학생은 몇 명이야? 209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209명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다가 209명을 빼보자. 그럼 문제가 되는 몇 명? 문제가 되는 몇 명? 요 60명은 뭐라는 거야? 이 60명이 뭘까? 60명이? 하늘로 증발해버렸나? 아니죠. 그죠? 60명? 뭐예요? 분명히 전체 학생 수는 209명이라. 근데 여기 있는 얘들을 더했더니 269명. 그래서 뺐더니 60명이 남는단 말이야. 그럼 그 60명이 누구겠습니까? 여기겠지. 최소 겹쳐지는 부분이 60이 되어야 209명이 나올 거야.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요 안에 선생님이 자, 요걸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 요 안에 지금 현재 자, 요 안에 현재 최소 60명은 포함되어야 돼. 여기에 60명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전체가 지금 현재 152명이었지. 그럼 152에서 60을 빼보자고. 그럼 빼면 얼마가 돼? 얘가 92명인 거지. 요 92명은 뭘 말하는 거야? 나는 제주도만 선택한 거야. 나는 순수한 제주도. 나는 제주도만 선택한 사람 수가 92명이란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117에서 60을 빼보자. 117에서 60을 빼보면 자, 자, 얼마예요? 57입니까? 57? 이 57명은 무슨 얘기야? 나는 서울만 선택한 거지. 맞잖아. 그지? 그러면 92에다가 60을 더하고 거기다가 얼마를 57을 더해버리면 이 전체가 얼마 나옵니까? 이 전체가 9명이 나오겠지. 209명이. 됐지? 요게. 그래서 최소 이 겹쳐지는 부분에 60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최소. 응?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럼 선생님 있잖아요. 자, X라고 하는 저 값이 최소
60은 되어야 돼. 그러면 최대 몇 명까지 갈 수 있어요? 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무슨 값이 돼? 최소값이고 이게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야. 그럼 문제에서 뭘 요구했니? 두 개를 뭐하라? 합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최대는 뭐냐 이거지. 자, 제주도가 몇 명입니까? 152명이죠. 그 다음에 서울이 몇 명이에요? 117명이지. 자,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앞에서 요런 기호 설명했죠. 기호. 자, 어디? 요 앞 문제가 요 기호. 기억납니까? 그래서 만약 A가 B 쪽으로 벌리고 있다는 얘기는 B 안에 A가 포함된다. 즉, B 안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A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요 얘기였지, 지금.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제주도가 몇 명이야? 152명이고 서울이 117명이니까 자, 이 B를 제주도라고 하고 자, 요 A를 서울로 한다면 제주도 안에 서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제주도 안에 서울이 152명 안에 117명이 들어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요 값이 뭐가 될 수 있어? 117명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펜다그램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전체가 있는데, 자, 여기에 제주도가 있어. 제주도. 여기가 152명이었지. 여기가. 요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 얘가 서울이 들어온다고, 서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몇 명이야? 117명이겠지. 제 말이 됩니까? 그러면 결국 겹쳐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겹쳐지는 거니까, 이게 자체가,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x 값이 117이 되는 거야, 117. 이렇게. 선생님, 자, 서울 안에 제주도는 들어올 수 없어요. 자, 안 틉니다. 117명 안에 152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 그래.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117, 최소값은 얼마? 60. 두 개를 말에 더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177이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렇게 2번. 그래서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때는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면 난 이렇게 내고 싶은 거야. 어떻게 내고 싶냐면 자, 제주도 안 가봤으니까 쌤도 제주도 그치? 그 다음에 서울 뭐 서울은 좋으니 가면 더 갈 수 있죠. 이렇게 됩니까? 그치? 자, 부산은 왜 빠뜨려? 부산 좋잖아. 부산 요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선택사항을 하나 더 줘가지고 3개짜리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싶어요. 그죠? 요런 문제 많죠? 문제집 찾아보면. 그지? 요런 문제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이제 2개짜리보다는 3개짜리가 시험에 아마 잘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본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명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 명제. 자, 요 명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조건 PQ에 대해서 센터거 문제입니다. 해운대. 자,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 그러면 일단 낯선 용어가 뭐 있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우리가 명제를 P이면 Q이다 라고 자, 얘기할 수 있어요. P이면 Q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 부르는데 자, 그 명제가 구성이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정, 얘를 뭐라 그래? 결론이라 부릅니다. 그지? 가정, 결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 두 개가 P이면 Q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P이고 얘가 Q잖아. 그러면 참 거짓을 따져본단 말이야. 참 거짓을.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거짓이라고 생각해보자. 참은 자 동그라미 거짓을 꼽혀.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자 참이고 역은 거짓이라고 했을 때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는 내용인데 자 화살표를 주잖아. 누구 쪽으로? Q 쪽으로 화살표를 주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P인 거야. P가 Q 쪽으로 화살표 주는 거야. 남한테. 그럼 내가 충분하기 때문에 남한테 줄 수 있는 거죠. 맞잖아. 내가 부족하면 줄 수가 없잖아. 내가 돈이 많거나 뭐 충분해야 내가 상대방한테 베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P가 준다는 얘기는 P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P면 Q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자 명제가 거짓이고 여기 참이라고 했을 때 자 P는 Q이기 위한 이번에 난 뭘 하고 있는 거야? 받잖아. 왜 받지? 필요하니까. 그죠? 요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필요 조건.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자, 가는 것도 참이고 오는 것도 참이야. 가는 것도 참이고 오는 것도 참이야. 그럼 뭐야? 얘를 두 개를 다 부르면 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 필요 충분 조건이라 부르는 겁니다. 필요 충분. 충분 필요라는 말은 없어요.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 누가? P가 이 말이야. P가 P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그럼 요거 말하는 거 요거. 요거 말하는 거네. 요렇게 만들어지는 보기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자, 찾으러 가봅시다. 자, 그러면 세팅을 딱 해놓고 나서 자, P가 양수, X가 양수, Y도 양수. 그러면 양수랑 양수를 곱하면 다 양수겠지. 참이네. 그지? 그 다음에 역은 두 개를 곱해서 양수라고 해서 둘 다 꼭 양수일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음수를 곱해도 양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거짓. 그럼 자, P는 Q이기 위한 주잖아. 뭐 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 조건. 일단 우리에 해당하는 답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2번에. 자, X가 빵, Y도 빵. 그러면 빵 곱하면 당연히 빵이겠지. 얘도 참이네. 자, 역은, 자, 두 개를 곱해서 0이야. 그럼 꼭 두 개를 곱했다고 해서 0이라고 해서 두 개가 다 0 될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0이라도 상관없잖아. 그럼 얘는 거짓. 얘도 뭐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 말인 거고. 3번에. 자, X의 절대값, 자, Y의 절대값의 합이 0이다. 이 말은, 자, X, Y가 실수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을 합해서 0이 되려면 이 두 실수는 무조건 다 뭐가 돼야 돼? 빵빵. 그지?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이 2번 보기에 있는 X는 0인 동시에 Y도 0. 이게, 자,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요 Q 조건을 봤대. 뭐야? 같은 거네? 같은 거잖아, 지금. 그러면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니까 얘가 뭡니까? 가는 것도 참, 오는 것도 참. 얘를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 부르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4번. 자, XY의 곱의 절대값이랑 XY의 곱이 같대. 헷갈리죠? 자, 명제의 해석이 헷갈리면 역의 해석을 해오면 오히려 쉽습니다. 자, 양수랑 양수래. 양수랑 양수. 그러면 당연히 양수 곱해서 절대값 씌워도 양수. 어떻게 돼? 역은 참이네. 그러면 얘를 해석해 올 때 요거에 우리가 중점을 줘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X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Y가 양수라고 해보자. 그지? 그러면 0이고 양수야. 곱해서 0이지. 0의 절대값 0이겠네? 자, 0이고 양수야. 곱하면 0이잖아. 같네? 근데 X가 0보다 크니? 아니잖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발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레를 잡아내는 문제도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발레를 많이 물어보는 거야. 야, 이게 왜 여기 거짓이니? 라고 물어보면 X가 0이고 Y가 양수면 그죠? 어떻게 돼? 얘들이 역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 명제. 그러면 자, X가 0이고 Y가 양수면 곱해서 0의 절대값 0 성립하잖아. 근데 X가 양수니? 아니잖아. 0은 양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발레는 뭐 다양하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뭡니까? 자, P는 Q이기 위한 받는 거잖아. 뭐 하니까? 필요하니까. 정답 몇 번이야? 4번이겠지.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도 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 근데 정확하게 기억만 하고 있으면 절대 깔릴 일이 없어요. 충분하니까 줄 수 있는 거야.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그지? 그럼 주고받으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단원, 함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함수 단원 가면 함수는 왠지 힘들어 하죠. 그지? 그게 무슨 함수든 간에. 됩니까? 자, 그래서 1단원은 함수인데, 이 1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함수들이 뭐가 있냐면, 자, 일단은 내가 몇 가지를 제시를 해볼게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있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 미쳐버리겠죠. 자, 대응과 함수. 분명 얘는 같지 않습니다. 그지? 같은 점도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달라.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자, 상수함수. 그 다음에 항등함수.
자, 얘네들보다 조금 더 중요한 함수. 자, 합성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 자, 역함수. 자, 그래서 앞부분 1단원, 소단원 1에서는 요 함수들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할 거고,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요 합성함수와 역함수.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단원이 뭐냐면, 이제 2단원이 유리식과 유리함수. 그래서 우리가 유리식, 여기서 다루는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분수식을 말하는 거예요. 분수식이 뭐냐면, 분모의 x를 포함하고 있는 식, 그걸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하고, 그 식 앞에 y는 하고 붙여버리면 이게 유리함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원 무리식. 자, 무리식은 루트가 등장을 할 거고, 루트 안에 x를 포함하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하고, 그 루트 안에 x가 포함하는 식 앞에 다시 또 마찬가지로 y를 붙여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 무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시험 범위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보통은 이제 요 유리함수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무를 다 포함해서 요래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시험 학교마다 다른 부분이고, 시험 범위가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일단 문제를 하나 봅시다. 자, 대명요고 다음 그림과 같은 함수. 자, 요런 용어들도 어렵지 않잖아.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 F는 함수지. X에서 X로 간대. 그럼 X 안에 1, 2, 3 정의역이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X에서 X 똑같이 1, 2, 3 그런 함수의 대응이 이미 되어져 있는 거야. 1은 3으로, 2는 1로, 3은 2로 대응되어 있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F2.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F2. F2. 2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2는 어디로 가니? 2는 1로 가는데요. 그러면 요거의 값이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기호를 봤다. 요 기호. 선생님 다시 한번 써볼게. F를 쓰고 마이너스 1승. 자, 마이너스 1승. 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 인버스. 자, 인버스. F의 인버스. 그지? F의 인버스. F 인버스가 뭐냐면 F의 역함수를 말하는 거야. 역함수. 요게 역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역함수는 뭐야? 바꾸는 거잖아. 어디? 방향을. 그제? 그러면 여기서 1로 날아오는 게 F였다면 F 인버스는 반대로 가는 반대로. 요게 F의 인버스 함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그러면 요 반대가 되면 원래 화살표를 받았던 이 녀석이 다시 뭐가 돼? 새로운 역함수의 정의역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2가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이 2가 원래 어디서 왔니? 3에서 왔잖아. 그러면 갈 때도 반대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게 3이네요. 자, 이거를 거꾸로 한번 적어볼까? 자, 이 내용을 거꾸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적으면. 자, 이 내용 되게 중요하거든. 자, F 인버스 2가 3이라면 F 뭐 값이 3 값이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잖아. 확인도 가능하지? 자, 3에서 뭘로 가니? 2로 가잖아. F3은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있을 거야. F 인버스 A는 B라고 하는 이런 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얘를 반대로 F의 B는 A입니다. 라고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게 아까 1이었나? 여기 얼마야? 3인 거지? 그럼 1 더하기 3이니까 얼마?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유리식. 자, 유리식을 한번 볼게. 유리식 사상고. 자, 사상고. 자, 분모의 x를 가지고 있는 요런 식을 분수식. 그래서 그걸 전체를 유리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 놈을 간단히 하면, 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문제는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특징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이제 본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 자, 유리식. 자, 그러면, 자, 이거 나누기, 자, 이거를 곱해서 간단히 하면 돼 있네. 그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 자, 분자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자, 분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요 분모 인수분해하면 요 3, 1 가져가고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자, 인수분해만 한 거야. 그 다음에 나누기가 있네. 나누기는 뭘로 바꿀 수 있죠?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 뒤에는 놈의 역수. 그는 초딩도 아는 내용이죠. 그럼 역수. 자, 그러면 x 플러스 2가 분모로 가는 거고. 자, 요 놈이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되어서 분자로 간다 생각하면 이걸 x로 묶어낼 수가 있잖아. 그럼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 곱하기 x분의 1.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지? 룰루랄라. 그지? 약분. 자, 분자 x 플러스 2, 분모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분자 x 마이너스 3, 분모 x 마이너스 3. 분자 x, 분모 x.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답이겠네. 답은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 1번에 있겠네요. 그죠? 1번. 자, 어렵지 않지?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무리식. 자, 사짓고. 자, 1번 문제. 자, 한번 생각해보자. x 값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고 a는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답은 또 되게 간단하다. 마이너스 a제곱분의 1부터 쭉 이게 나와 있네.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과연 바로 대입을 할까? 그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이게 다 루트가 씌워져 있는 상태에다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지금 분수꼴인데 안에서 막 치고받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입은 보류하고 얘를 일단 뭐 해보면 돼? 분모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얘를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되지? 요 가운데 부호를 바꾸면 되잖아. 루트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고 분자는 요 같은 거 아닙니까? 요 제곱 처리하면 되겠네. 제곱 처리하면. 되지?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 분모는 뭐가 돼? 합차 걸리니까, x 플러스 2에서 x 마이너스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 날라가고. 그러면 2 빼기 빼기니까 얼마가 분모는? 4분의, 간단하게 됐다. 분모는 4분의. 분자는, 자, 요거의 완전 제곱이니까 전개하게 되면,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루트, 자, 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게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4라고 적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한 번 더 정리가 될 수 있겠잖아. 한 번 더. 자, 4분의. 자, 여기 있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 날라갈 거고 x 몇 x? 2x. 그 다음 마이너스 2 루트 x제곱에 마이너스 4. 그러면 요렇게 분리가 가능하면서 2로 약분이 한 번 더 될 수 있죠. 2로 약분 해볼까? 2로 약분하면 얼마가 돼? 2분의 자 x 마이너스 루트 자 x 제곱에 마이너스 4. 자 처음에 준 식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제 대입할까? 대입하려고 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물론 저거 대입해 정리하면 답은 나오겠지. 그러면 선생님하고 요렇게 한번 가보자는 거지. 자, 요렇게 분리할 수 있죠. 그럼 x는 얼마야? x는 a분의 1. 자, a분의 1 플러스 약분하면 얼마? a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 그럼 좌변이 뭐가 돼? x제곱이 될 거야. 자, x제곱이 되고 자, 우변은 요거 전체에 대한 제곱이니까 그걸 전개를 한 식으로 적어볼게요. a 제곱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a 제곱이 되겠네. 요렇게. 되지? 자, 그런 다음에, 자, 내가 뭐 하겠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분리시켜 놓고 난 양변 제곱했지. 그 다음 쌤 뭐 할까? 한번 생각해 볼래? 요 x제곱 만들어졌잖아,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뭐 하겠니? 뒤에 빼기 4를 해보겠죠. 여기도 뭐 한다고? 빼기 4. 여기도 마찬가지. 빼기 4. 요렇게.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는, 자, 요 2랑 마사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자, a제곱분의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는 결국 뭐가 돼? a 마이너스 a분의 1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인 거지.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얘를 전개해봐봐. a제곱 마이너스 2에 그 다음 a제곱분이 나오잖아. 플러스. 그럼 결국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식이 요 식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2분의, 그럼 요 x는 뭘 대입하면 돼? x가 뭐였어? 요 있네. x가 a분의 1 플러스 a였죠? 자, a분의 1 플러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자, 루트 요건데, 자, x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야? 요거의 제곱이잖아. 근데 루트가 있어. 그러면 이 제곱이랑 루트가 사라지면서 알맹이가 나오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 이게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문제에서 그래 준 조건이 뭡니까? a가 1보다 크대. 그러면 1보다 큰 수에서 a분의 1을 빼면 이거 양수죠, 양수. 그지? 양수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겠지. 자, 우리가 왜 루트 안에 a제곱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이렇게 a라 쓰면 이게 맞아? 아니잖아. a가 양수면 맞는데 만약에 a가 음수면 얘가 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를 달고 나와야 되잖아. 맞잖아. 그럼 이게 a가 어떻게 돼?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a분의 1 어떻게 돼? 뭐 예를 들면 a를 2이라고 할까? 2 빼기 2분의 1은 양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거 날라가네. 그럼 a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이니까 a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a분의 2가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얼마야? 2분의 1인 셈이니까 정답은 얼마 됩니까? a분의 1이 됩니다. a분의 1. 어디 있나? 답은 4번.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유리화를 시켜놓고 나서 이걸 대입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금 선생님이 했던 거, 요 과정을 한번 연습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단어. 자, 순열과 조합인데, 요건 아마도 이제 기말시험 범위로 들어가겠죠. 기말시험 범위. 순열과 조합. 자, 문제를 바로 봅시다. 자, 부산영어 문제네. 영어 단어. 자, 요거 쌤도 몰라 찾아봤는데, 요거 뭔지 압니까? 이 단어. G-R-E-A-S-Y. 자, 이 단어가 그리시라는 단어인데 뭐 기름 범벅, 기름 투성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더라고. 자, 요거 뭐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자, 이루는 6개의 알파벳을 모두 사용하여 자, 일렬로 나열합니다. 일렬로 나열. 자, 우리가 이제 순열과 조합 단어는 이제 순열이라는 부분과 조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개념 정리하고 기호 사용하는 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냥 요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정도의 그 경우의 수 문제를 풀 줄 알기만 하면 얘 그만 다 풀려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6개의 알파벳을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자, 모음.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자,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되겠죠. 생각이 났다. 자, 요 단어 보기 전에, 자, 선생님이 항상 이제, 요 경우의 수 문제 들어오면, 쌤이 항상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게, 자, 언급하는 게 뭐냐면, 자, 경우의 수를 합할 건지, 즉, 합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자,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 자, 요걸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자, 요 내용을.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내가 그 두 개의 경우의 수, A 사건,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합할 건지, 그 다음에 곱할 건지, 그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야. 맨날 두 개를 구해놓고 나서 그걸 더할 건지 곱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자,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열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럼 내가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요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열차 타고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더 할까요? 곱할까요?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 다섯 가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 두 개가 뭐 해야 돼? 더해져서 얼마야? 5가지 정답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 사건을 내가 사건 A라고 부르고, 자, 열차를 타고 가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했을 때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니? 동시에 안 일어나잖아. 내 몸이 잘라져가지고 반은 일로 가고 반은 일로, 그런 경우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한다고 하는 건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일 때는 무조건 마음은 돼. 합하면 돼.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자, 이번에는 서울이 있어.
자, 서울. 중간에 뭐 있어요? 대전. 자, 쌤 친구가 사는 대전. 그 다음에 부산.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대전에서 부산까지, 물론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럼 내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두 가지와 요 세 가지를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처럼 더합니까? 자, 요 사건을 A, 요 사건을 B라고 해보자. 그럼 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만약에 내가 A 사건만 일어난다 생각해봐.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못 오는 거지. 왜? 대전까지밖에 못 오잖아. A 사건밖에 안 일어나니까. 내가 대전을 거쳐서 부산까지 오려면 반드시 A, B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이걸 뭐 해야 돼? 곱해서 얼마야? 1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볼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맞잖아. 이때는 뭐 한다?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고 했을 때는 뭐 한다?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요 원리만 지키면 절대로 내가 두 개의 경우의 수 아니면 세 개의 경우의 수 구해놓고 나서 그걸 더할 건지 곱할 건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이제 문제를 봅시다. 다시. 자, 그래서 그리시. 자, 발음이 안 되네. 자, 그래서 모음이 양 끝에 오도록 이래. 6개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자, 모음. 자, 영어에서 모음. 또 모음도 모르면 안 되잖아. 아, 에, 이, 오, 우. 알파벳 5개. 요게 모음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요 단어 속에 있는 모음은 뭐가 있을까? 모음은. 자, 이 모임입니까? 이. 자, 이가 있고 뭐 있어요? A. 요 두 개가 모음인 거죠. 자, 그러면 중학교 수준으로 푼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봅시다. 자, 6개. 6개를 뭐 한대? 나열한대. 자, 이렇게 나열한대. 6개 맞죠? 그러면 양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끝에 뭐가 오도록 한다? 모음이 온대. 그럼 모음이 뭐 있었지? E랑 A가 있어. 그럼 여기는 자, E 자리. 여기는 뭐 자리? A 자리. 그러면 나머지 남은 알파벳 4개 가지고 뭐 하면 돼? 일렬로 줄 세우면 되지. 즉 다시 말하면 E와 A는 자리가 정해진 거예요. 그럼 정해진 자리를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얘들은 알아서 지자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G, R, S, Y만 우리가 따로 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자,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 4개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이 4개의 사건에 이 각각을 뭐 해야 됩니까? 곱해야 되죠. 아, 이거 뽑을 거잖아. 이거 뽑을 거잖아. 이 사건 일어나야 되잖아. 이것까지 다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야 4개가 줄을 설 거 아닙니까? 동시에 일어날 때 뭐 한다? 곱하는 거지. 그러면 4, 3, 12에 24. 몇 가지야? 24가지겠죠. 그제? 이게 정답입니까? 아니죠. 또 답 1번 또 선택하면 어떻게 돼? 날아가는 거야. 자, 무슨 얘기야? 자, 한 세트가 더 있는 거잖아. 한 세트가 더 있는 거잖아. 한 세트가.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리에 뭐가 오면 돼? A가 오고 반대로 여기 뭐가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 모음 자체의 순서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요것도 어떻게 돼? 4, 4, 1이니까 얘도 몇 가지야? 24가지겠네. 24가지. 그럼 답 어떻게 써야 돼? 자, 이 24가지와 이 24가지는 뭐 해야 됩니까? 더할까요? 곱할까요? 당연히 곱해갖고 답 없잖아, 지금. 이 사건과 이 사건,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E가 오는 사건과 제일 왼쪽에 A가 오는 사건. 그죠? 요 사건, 자, 제일 마지막에 A가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E.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절대로 동시에 안 일어나죠. 왜? A가 하나씩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럼 동시에 안 일어난다. 두 개를 뭐해? 더하겠죠. 그럼 정답은 얼마가 돼? 48가지. 정답은 뭐다?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거. 두 사건 또는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자, 총평을 해봅시다. 총평. 자, 1단원. 명제가 다른 단원에 비하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증명하는 부분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해서 꼼꼼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그 증명 문제는 일단 교과서에 있는
모든 증명 문제는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안에 있는 증명 문제만 확실하게 정리만 해놔도 일반 시중에 있는 뭐 문제에 대한 증명 문제는 원활하게 뭐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2단원 함수의 정의와 성질을 직접 그래프로 그려가며 따져봐야 이해가 빠르고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실제로 직접 계속 그래프를 그려가야 돼요. 그 다음 3단원 순열과 조합은 마지막 단원이므로 대충 공부하고 마무리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자, 확률과 통계의 중요한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뭐 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1학년 그 단원이, 자, 1학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할 2학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2학년 올라가면 수원, 수투를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벡터, 기하랑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죠? 그 과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의 밑거름이 밑바탕이 되는 그런 과목이 지금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상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 만약에 수상이 조금 덜 돼 있다 하는 친구들은 분명 수상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하도 열심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자, 날 더운데, 자, 수고 많으셨고, 자, 한재나 위너 수학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오셔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